우리 사상과 자연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혐오 시선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상 노후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우러진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게 죽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 장제원 의원 사상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수도권 출마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하고 어리를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전 대통령이 많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소위 이제 대통령을 사랑하면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인영환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 결론뿐만 아니라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통령 혁신 의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윤핵관 이제 그러니까 해체 국면에 접어든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 단계로 갔고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윤핵관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왔었죠. 장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본인의 말이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황보성이 의원도 한번 지적했지만은 나경원 전 의원한테 반윤 세력의 우두머리 뭐 이런 이야기를 불과 올해 했던 분이 자기는 이제는 뭐 권력자 앞에서도 할 말은 다 한다 이렇게 하니까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죠. 장제원 의원도 지금 세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세를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간증 영상이 떴는데요. 그 장제원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측에서는 이거 몸값을 확 띄우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불출마를 해서 반대급부를 받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돌아요. 저는 예컨대 장제원 의원이 이제 과거에도 공천 못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네. 뭐 재선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고 봐요.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역구 참 관리 잘하는 사람이지. 그래 그럼 전체 전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존재가 되는데 이제는 자기의 위상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지역구 관리 잘하는 사람이지로 평가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 위상은 과거보다 커졌지만은 이분이 부산이나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이 위상이 예컨대 김무성 정도 되느냐? 부산 전체가 장제원 하면은 우리 장제원 사상을 벗어나서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알량한 정치 인생을 서울 가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산에 있어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부산에 있어야 알량한 정치 인생. 아마 서울 가라는 이어지죠? 제안을 직접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받은 것 같은데 네. 서울 뭐 구체적인 지역까지 나오는데 아마 본인이 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안은 어디를 받았다고 합니까? 뭐 서울 영등포 쪽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여의도구나. 예, 그런가요? 여의도구 고등학교 하셨어요? 여의도구. 예.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본인은 끝까지 버틸 거예요. 예. 근데 여의도면 해볼 만한 지역이잖아요. 나쁜 지역도 아니잖아요. 근데 을리 있고 갑이 또 서로 투표 성향이 다르죠. 근데 국회의원 뽑는 방식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냥 표만 얻고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민들과의 신의 관계가 유대 관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저도 뭐 지역구라 그러는데 제가 운신하는데 제가 혼자 결정해가지고 뭐 지역구를 여기 있다가 딴 데 갔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또한 그것 또한 반방진 태도에 근데 그게 막 정치권에서 너 중진이니까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뭐 어디 가라 서울 가라 또는 뭐 딴 데 가라 이러면 지역민들과의 관계가 너무 무시당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서 공깃돌 놓듯이 국회의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모 의원하고 어느 방송사에서 잠깐 뵀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이제 영남의 중진이니까 험지 출마 대상이죠. 정치를 참 오래 하신 분인데 나 이렇게 혁신위원회 하는 거 처음 봤다. 무슨 공천은 뭐 이딴 식으로 하냐. 공천은 장제원 날리고 권성동 날리려면 그냥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날리면 되지. 무슨 혁신위원회에서 프레임을 만들고 구호를 만들고 토끼몰이 하듯이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하냐. 이런 식의 공천은 없다. 정말 정치를 너무 모른다. 이런 정치 봤어? 김국장 봤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힘의 그분들이 그럼 정치를 잘했냐? 니 왜 인류안을 불러왔느냐 그 이야기죠. 그럼 뭐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강서구 재보궐선거 돌아보면서 공천도 문제지만 캠페인하고 전략이 그렇게 바닥인 선거 처음 봤거든요. 여기 정치 20년 30년 했다라고 하는 분들 다 입 다물고 다 따라다니면서 있다가 나는 무슨 책임 없다.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들이 이런 걸 볼 거예요.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 때 뭐 7인방이 임명직은 하지 않겠다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의 뭐 이선 선언 같은 거. 요즘은 왜 그런 거 없냐라고 하겠죠. 저는 뭐 권력의 생리를 잘 모르겠고요. 모르지만 이 장제원 의원이 많이 얘기하는 게 라면을 윤석열 대통령이 끓여주고 달걀도 한 알도 아니고 두 알씩이나 넣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의 어떤 스케줄에 대한 얘기도 하기 위해서는 댁에 가는데 네. 라면도 끓여주시고요. 아 직접요? 예, 라면 끓이면서 계란 2개?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 이게 굉장히 투박하고 직설적이고 서민적인 토탈하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협상이 설사 있다라고 하더라도 장 뒤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버스 90몇 대를 동원해서 협상하는 것은 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근데 뭐 그런 어떤 약속이랄까 협상이 있다 치고 장제원 의원한테 좋은 걸 이제 약속했다 치고 총선 지면 그 약속 지킬 수 있나요? 그러네요. 그럼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 3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국힘도 이기고 자기도 그대로 가서 제일 좋죠. 그다음에 내가 빠져가지고 국민의힘은 이기는 시나리오. 근데 국민의힘은 지는데 나는 지역을 지켜. 그 셋 중에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그 혁신위원회에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실려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호사가들도 많이 하고 기자들도 많이 하고 정치인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혁신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다기보다는 저는 장제원 의원 쪽에 더 실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으로 가장 많이 통화하는 의원이 장제원 의원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한 번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한 번쯤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그렇다면 네. 대통령이 일부러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파동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의지와는 다르게 혁신위원회가 굴러가고 있을 수도 있다. 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